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뭘 한 걸까요?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에 돌아가자마자 교체 투입되어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에게 월드클래스라는 극찬까지 받았죠. 교체로 들어갔지만 손흥민이 남긴 임팩트는 선발 선수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손흥민이 브레넌 존슨의 득점을 도운 마지막 패스에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브레넌 존슨 발 앞에 딱 배달한 택배 패스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득점 과정을 만든 손흥민의 높은 축구 지능에 더 놀라셔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이튼전 손흥민의 세계 최정상급 영리한 움직임과 축구 지능에 대한 분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지 감독이 왜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도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죠. 손흥민은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대회 이야기를 하는 게 즐겁지 않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상처를 받았다. 웃음을 되찾기 위해 다시 축구를 하면서 치유할 것이다. 지난 경기처럼 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안컵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안컵 탈락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아시안컵에서 했었던 축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의 전술에서 뛰었던 것이 손흥민에게는 더 굴욕적이고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손흥민은 축구 스킬도 월드클래스이지만 전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도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전은 전술가들의 두뇌 싸움이 굉장했던 한판이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치아 수술로 인해 경기를 결장했지만 이미 브라이튼의 전술 색채를 자신의 향기로 물들여 놓았는데요. 브라이튼 축구의 핵심은 바로 극단적인 압박 수비였습니다. 바로 이 축구로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했고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로도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왔죠. 이 전술은 전반전 토트넘에게 완전히 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이 전반전 내내 답답해하고 교체가 될 때까지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번뜩이는 한 방이 필요했는데 자신이 들어가서 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계속 답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시면 브라이튼의 압박 수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특히 브라이튼의 9번 공격수 데니 웰백의 움직임이 특이합니다.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벤탄쿠르를 밑으로까지 한참 내려가서 대인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센터백 반 헤케는 위쪽으로 올라와 메디슨을 따라다니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게다가 벤탄쿠르가 전진하면 웰백이 더 깊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센터백인 바네케의 위치가 웰백보다 자주 앞섰죠. 엔지 감독의 공격 축구의 핵심은 인버티드 윙백을 중심으로 상대보다 공격 숫자의 우위를 가져가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데제르비의 저 특이한 대인마크 압박 수비 때문에 토트넘의 빌드업이 원활하게 발휘되기 힘들었습니다. 토트넘이 위치를 자주 바꾸고 브라이튼이 압박하면 평소와 같은 패스 조합이 사라지는 패턴이 전반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토트넘의 10번 이상의 오픈 플레이 패스 중 5번만이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나 슈팅으로 끝났죠. 브라이튼은 후반전에도 이 방식으로 계속 압박했습니다. 후반 74분에는 메디슨이 토트넘의 센터백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상대 센터백 반 헤케가 압박하는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죠. 반 헤케는 토트넘 박스 앞에서 메디슨에게 파울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비카리오가 롱킥을 시도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카리오의 또 하나의 단점이 바로 킥인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800분 이상 뛴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 비카리오의 롱볼 성공률은 22%로 두 번째로 꼴찌입니다. 다행히 60분 클루세스키의 원터치 패스가 파페사르에게 향하면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투입을 대기하던 손흥민은 이미 브라이튼의 수비를 깰 만한 전술적인 방법을 구상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의 결승골이 브라이튼의 대인마크 압박 수비를 완벽하게 뚫어낸 공격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승골 빌드업 시작 포인트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벤 데이비스가 패스하려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미 브라이튼 수비의 대인마크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벤 데이비스가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하는 그 순간 손흥민은 데인마크를 떨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판단을 내립니다. 히샬리송이 볼을 받을 때쯤에 완전히 손흥민이 상대 데인마크를 떨쳐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이걸 또 손흥민이 다이렉트로 메디슨에게 연결하면서 히샬리송의 데인마크까지 완전히 풀리게 만들었죠. 따라서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패스할 때쯤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완전히 프리한 상태에서 뛰어가는 게 보입니다. 똑똑한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한 손흥민의 움직임과 다이렉트 원터치 패스 한 방이 완전히 데인마크를 뚫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토트넘의 득점을 이끌지 예측하고 행동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히샬리송이 볼을 막 잡은 시점에서부터 손흥민은 풀전력 스프린트를 이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침투해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으면 바로 반대편에서 자신의 스피드 템포를 맞춰서 박스 안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존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손흥민은 그냥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가속력이 매우 빠른 선수입니다. 마치 스포츠카처럼 제로백이 굉장히 짧은 선수죠. 히샬리송의 패스 한 방으로 손흥민은 브라이튼 수비보다 앞서서 뛰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축구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손흥민의 탁월한 신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브레논 존슨에게 패스하는 손흥민의 선택이 더 영리합니다. 손흥민은 일자로 내주기보다는 왼발로 볼에 완벽한 스핀이 걸리게끔 패스를 내주는데요. 때문에 볼이 골키퍼에 닿을 듯이 나가다가 존슨이 볼을 받을 시점에는 감겨서 발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발만 가져다 대면 골이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 존슨이 아니라 클루세스키가 있었다면 아마 손흥민의 저 빠른 가속을 따라오지 못하고 박스 안 슈팅 자리를 선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존슨을 토트넘이 영입하면서 기대한 것이 손흥민의 저 수준 높은 플레이를 발맞춰서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한 시퀀스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결승골 한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명드렸듯이 몇 번의 스마트한 판단과 움직임을 내렸습니다. 괜히 엔지 감독이 다른 선수였다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면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 평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전술적으로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번 영상은 수준 높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분석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몽규 회장의 임시위원회 불참 소식이 핫해서 다룰까 하다가 여러분들 인상만 찡그러지실까봐 이렇게 유익한 영상 전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끝나서 일하시기 고되실 텐데 파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